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생물학 관련된 질문인데 우리의 귀가 물고기의 아가미가 변한 거예요? 그런 이제 썰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여러 가지 되게 중요한 증거들이 많이 나왔고 작년에 네이처에 이 논문이 한 편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귀는 요 귀잖아요. 요 귀는 그 안에도 중이랑 내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웨이라고 하고 뭐 귓바퀴라고 하는데 사실 안쪽에 있는 내이랑 중이는 조금 더 기원이 오래됐고 생각해보시면 귀는 언제 지냈을까요? 귀가 언제 진화했냐고요? 네. 육상으로 올라왔을 때 그럼 육상 생물들이 다 귀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동물들이 귀를 가지고 있는지. 귀라고 하시면 웨이 웨이를 말하는 아, 거예요. 웨이. 우리가 생각하는 요 네이는 귀. 뭐 거의 다 있죠. 네. 귀가 언제 생기냐? 개구리는 귀 없죠? 없죠. 없죠. 새 쪽은 있는 것 같고. 새가 있나요? 새 이게 부엉이 같은 친구들 아 그러네. 아, 그건 약간 귀가 깃털이나, 아닌 거.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귀 구조는 포유류밖에 없나요? 포유류에서 일어난 네. 혁신이에요. 그리고 포유류 중에서 오리너구리류에는 없고요. 캥거루 붙어 있어요. 오. 캥거루는 있어요? 유대류에는 있어요. 그래서 유대류가 갈라져 나왔을 때쯤에 포유류 초기네요, 그래도. 포유류 초기에 웨이가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생겨났을 거라고 추정은 혹시 해요? 이게 뭐가 더 유리한가?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고래는 귀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고래는 없죠. 이것도 육상 생활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 귀의 크기가 결국은 소리를 모아주는 모아주는 건데 거죠. 물에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소리 파장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렇죠. 귓바퀴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 있어봤자 위치를 판단 못하네. 물에서는? 네, 근데 우리 귀가 생각보다 소리가 들리는 방향, 그 다음에 높이 굉장히 정확하게 든대요. 그래서 해양 포유류 있잖아요. 네. 포유류 이미 귀가 있었던 조상에서 다시 물로 들어간 뭐 매너티든지 바다사자든지 이런 애들 보면 귀가 거의 조그만해지거나 고래처럼 아예 귀가 없어지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귀라고 하는 건 육상에서 소리를 잘 모으기 위한 어떤 기관으로서 이제 특히 제가 말하는 귀는 웨이인데요. 그러면 이 웨이가 귀가 진짜 아가미에서 진화했을까? 이 문제를 이제 되게 유전자까지 내려가서 푼 거예요. 네. 어떻게 보여줬냐면 이 귀의 특징이 이렇게 잘 휘잖아요. 이 귀에 뼈가 있어요. 이 연골이에요, 연골. 아, 예, 예. 근데 귀랑 좀 비슷한 느낌의 기관이 얼굴에 있는 게 코잖아요. 네. 그쵸, 그쵸. 코는 이쪽은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긴 했지만 여기는 휘지 않죠. 접히지 않잖아요, 코는. 근데 귀는 잘 접히잖아요. 귀가 왜 이렇게 뼈인데도 이렇게 신축성이 있냐면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엘라스틴은 머리카락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엘라스틴 샴푸 이름 같은. 예, 샴푸 이름 옛날에 샴푸 이름이죠. 예. 엘라스틱하다는 게 신축성 있다는 아, 거잖아요. 그러네요. 여기를 보면 이 엘라스틴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웨이라고 하는 거는 포유류에서 진화했으니까 그전에는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물고기를 생각해 봤을 때 요 귀랑 제일 비슷한 질감을 가진 데가 어딜까요? 물고기 중에 네, 물고기의 부위 중에 지느러미? 아가미. 아가미가 제일 비슷해요. 아가미 좀 딱딱하지 않나?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완전 뼈처럼 딱딱하진 않잖아요, 아가미가. 네네. 발생적으로 봤을 때도 아가미가 만들어지는 세포의 기원과 귀가 만들어지는 세포의 기원이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위치가 초기 발생에서 봤을 때.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제 작년에 발표된 논문을 찾은 거는 귀에서 이 말하자면 이 엘라스틴을 많이 만들어내는 세포를 조절한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물고기에서 아가미 생성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가미에도 이 탄성 연골이 들어있어요. 엘라스틴이 풍부한 연골이 들어있는데 그 유전자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귀에서 켜진 유전자를 물고기에 넣어주면 아가미에서 켜져요. 그래요? 아가미에서 탄성 연골을 만들어준 유전자를 반대로 생쥐에다 넣어주면 귀에서 켜집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말하자면 이 엘라스틴을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이 탄성 연골 세포가 원래 당연히 아가미를 만들어내는 데 썼을 텐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근데 네. 그 부위라는 얘기지 그게 이렇게 기원이 됐다라는 얘기는 아니지 근데 않나요? 제가 알기로 인간도 발생 과정에서 아가미 궁들이 쭉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발생학적으로 봤을 때 귀를 만들어내는 세포의 집단과 그쵸, 예. 아가미를 만들어내는 세포의 집단이 비슷해요. 근데 이게 포유류 계통에서는 그 집단 중에 일부가 이 귀의 여러 가지 구조들을 만드는데 근데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어류에서는 아가미가 있고 네. 포유류에서는 뭐 유대류, 이유류는 이제 귀가 있는데 진화적으로 보면 그 중간 단계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있던 아가미가 갑자기 귀가 된 건데 그 중간에는 미싱 링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중간 진화 과정을 거치던 친구들은 아가미도 없고 귀도 없는 그 기간 동안에 그게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중간 단계들이 사실은 보여요. 그러니까 귀라고 하는 건 이제 웨이는 나중에 나온 거고 네네. 네이의 구조들은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것들이 화석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 부위라는 얘기잖아요. 같은 부위에서 아가미가 되고 우리 웨이를 만들고 중간에 뭐 양서류나 파충류나 뭐 이런 것들은 그 부위에서 뭔가 했겠죠. 그 부위에서. 뱀도 일단 내이, 그러니까 안쪽 귀는 있는 거죠? 있죠.
예. 있죠. 중이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웨이 바깥에 이렇게 이런 것만 없는 네, 거고. 네. 아, 그럼 고래도 웨이만 없고 네이는 다 갖고 있어요? 있죠, 예. 네이는 있어야지. 그 사람 중에 그 발생 과정에서 아가미가 원래는 열려 있는데 되게 닫히는데 열린 사람이 가끔 있다고 들었어요. 그 귀에 이렇게 구멍이 약간 있는. 그게 아가미가 닫히지 않은 사람. 그 찾아보면 있어요. 내 안의 물고기라고 재밌는 책이 예. 있거든요. 그 책에서 아, 봤어요. 닐 슈빈. 예. 그 책이 거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이렇게 아가미처럼 돼 있는 분이 있다고요? 네, 근데 아주 작은 약간 흔적처럼 이렇게 구멍 비슷하게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닫히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람의 귀는 적어도 기온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아마도 물고기에서는 아가미 그 조직이 이렇게 귀로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왔다고 보기보다는 아가미에서 탄성 연고를 만들던 레시피를 재활용해서 우리의 귀를 만들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사용 목적이나 이런 건 매우 다르지만 매우 다른 건 아가미를 그렇죠. 숨쉬려고 네, 있는 네, 거고 네, 그렇죠. 귀는 이제 소리를 듣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물고기 먹을 때 아가미는 안 먹는 걸로 원래 드셨어요? 아가미는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질문 중에 아주 먼 거리의 소리도 전달이 될까요? 하는 질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에서 어떤 소리를 내서 부산에서 들을 수 있냐? 네,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크면 그러는데 제가 잠깐 살펴본 게 천둥 소리예요. 천둥이요? 예, 천둥 소리는 벼락이 친 위치에서 100m 거리에서 소리의 크기가 120데시벨인데요. 소리의 크기는 거리가 2배가 되면 6데시벨씩 똑같은 비율로 줄어들거든요. 그거밖에 안 줄어요? 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서울 부산 거리를 400km로 하고 서울에서 벼락이 쳤다. 그러면 부산에서의 그 소리의 크기는 사실 조용한 사무실 소리 정도. 그래서 부산 정도 되면은 잘 들으면은 아슬아슬하게 들을 와, 정도는. 들리긴 들릴 정도예요? 사실 이거하고 관계돼서 1883년에 화산 폭발이 있었대요. 당시에 4,800km 거리에서도 그 화산 폭발 소리를 들었다. 4,800 이요? 4,800km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그 당시 현장 부근에서 들었던 소리의 크기가 180데시벨. 이거 무지막지한 소리입니다. 180데시벨이면. 천둥 소리가 120데시벨인데 보통 데시벨이 이게 지수함 예, 지수죠? 비율이라서 로그 스케일이에요? 로그 예, 스케일. 엄청난 소리예요. 그래서 화산 폭발 소리가 180데시벨이면 거리가 2배가 될 때마다 6데시벨씩 줄어든다라는 걸로 계산해 봤더니 사람의 일상 대화 정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정도 크기로 화산 폭발 소리가 줄어드는 거리가 10만 킬로미터예요. 이게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럼 다 들었다는 거네요? 다 들은 정도가 아니라 소리가 지구를 2바퀴 돌아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동시에 사람 외불러 다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렇게 크다고요? 네. 얼마 6데시벨이 줄어든다고요? 그 거리가 2배가 될 때마다. 거리가 근데 뭐 아. 1cm에 2배일 수도 있고 1km에 2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이 아까 제가 천둥 소리 계산할 때는 100m. 그 아. 벼락이 친 위치에서의 100m에서 120데시벨. 예. 그러니까 거리가 100m에서 200m가 되면 114데시벨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게 400m가 되면 108데시벨. 그렇게 균일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계산이 가능하고요. 계산해 보면은 소리가 충분히 크다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그 소리 들을 수 이게 있습니다. 날씨가 좀 습도가 높거나 뭐 이러면 더 소리가 잘 전달되거나 하는 게 있나요? 가능성이 있죠. 제가 헷갈리는데요. 온도에 따라서 소리의 속도가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지거든요. 온도가 높으면 소리도 빨라져요.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온도가 높으면은 아무래도 더 먼 거리까지 들리지 않을까라는 짐작은 하는데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물 속에서는 그러면 더 빨리 가고 더 잘 퍼지는 거 아니에요? 물 그렇겠죠. 속에서는? 예. 아니면 혹시 저 낮은 소리가 더 멀리까지 가나요? 네, 맞아요. 높은 소리보다. 예. 그렇죠. 주파수가 좀 이렇게 고래가 사용하는 소리가 굉장히 낮은 저음이잖아요. 고래가 물 속에서. 그리고 고래가 과거에는 전 지구 규모의 통신망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 여러 마리들이 이제 이렇게 서로 네, 소리를 뭐 전달하면 거의 남반구에 사는 고래하고 북반구에 사는 고래하고도 소통할 수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배 같은 것에 소음이 강해서 요즘은 그게 안 되고요. 그래서 연구 중에 하나를 봤는데 최근 그래서 고래와 돌고래가 과거보다 더 큰 소리를 걔들도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네, 그 방해를 받고 받으니까. 우리가 미안한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여튼 서울에서 부산 소리 듣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100한 5, 60데시벨 정도 그러면 들을 수 있어요. 정도면 이제 충분히 물론 이제 부산이 또 조용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거리 가능하다.